저번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OD 문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OD 문제를 그렇게 플로우로 보는 거죠. 그죠? 플로우로. 이 OD 문제를 그, 그 플루이드 메카닉의 플로우, 파티클을 옮겨주는, 이 궤도를 따라 옮겨주는 플로우로 보면은 이 파이 오브 TX는 파이 오브 TX는 대전이 이렇습니다. 요거는 파이 오브 XT, T초 후에 포지션 XT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오리지널 그 포지션의 X맛이 여기 X단을 쓰는데 여기서는 안 썼어요. 오리지널 이니셜 포지션이 여기에서 T초 후에 포지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랑 똑같죠? 그걸 플루이드로 보면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바꿔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론 쪽 입장으로 보자고요. 근데 이것이 이 이니셜 포지션이 우리가 표준 정규용포에서 이제 샘플링한 랜덤 베어리블을 보면 세상이 확 바뀐다고. 뭔가 하면은 이 파이 오브 T라는 게 플로우도 되고 파이 오브 이걸 OD로 풀면 일단은 이 플로우가 나오죠. 여러분이 이런 플로우가 나온다. T가 이거 터미널 타임이 이기고 이니셜이 여기 플로우라고 했다. 이 플로우가 나오고 요거 고진적인 분포에서 5분 랜덤 배열을 보면은 이 정보가 요 파이브 T가 뭘 한다고 그랬냐면은 이 표준 정기 분포 요걸 이제 P 낫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변수 취한 이게 랜덤 베리어블의 변수 취한해 가지고 구하는 분포함수 공식이잖아요. 그죠? 체인지 베리어. 이러면 여기 이거에 분포함수가 나온다고. probability of T 이게 나온다. 범위를 말하면 그렇군요. 이게 나온다. 그럼 우리가 정보가 이렇게 확률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플로우 그 랜덤 베리어블을 이미 한 랜덤 베리어블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 정기법에서 추출한 요 랜덤 베리어블을 그거의 분포함수도 한 군데 이렇게 트랜스포트 시키는 요게 플로우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이 OD 요 플로우 이퀘이션은 요 VT 벡터 필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스무스하면 립시스거나 뭐 C1이면 요 파이 오브 T라는 게 이제 일종의 플로우인데 솔루션 커브인데 요것이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그 다이나믹 시스템의 존재성하고 유니크는 정의해가지고 조그만 인터벌에 존재해요. 유니크하게. 그 크로싱이 안 돼요. 그 솔루션이. 이니셜 포인트가 다르면 다 달라. 절대 크로싱 안 하죠. 그 조그만 인터벌을 노멀에서 하면 제로원이 된다고. 그렇게 놓고 터미널 1, 이니셜 제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게 플루이드 메케닉 입장 플로우로 보면은 그리고 이니셜 조건을 랜덤 베리어블을 어디서 뽑은 랜덤 베리어블 데이터라고 보면 우리가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수 있다고.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세미나에서 그거 우리가 많이 알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V라는 것이 이게 베타 필드인데 이럴 때는 우리 말을 용어를 좀 정리할게요. 이렇게 되면 V 오브 T가 뭘 한다? 플로우도 제너레이트 하고 플로우 오브 PDF도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죠? 그 플로우가 체인지 베리어블의 메커니즘으로 들어가가지고 임의로 우리가 주어진 초기 조건의 확률 변수에 PDF까지 공식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 V 오브 T가 모든 다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또 파티클 포지션의 플로우도 트래젝토리를 제너레이트하고 또 요거 때문에 요 플로우가 결국은 뭐요 엑스낫이라는 요
초기 조건으로 주어진 랜덤 베리어블의 PDF도 제너레이트한다. 그래서 요걸 갖고 우리가 뭐를 보면 continuous normalizing flow라고 그래요. 그렇죠. 저도 혼돈해가지고 처음에 이게 컨티뉴스 노멀 플로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플로우 플러스 컨티뉴스 노멀 플로우 요걸 안다고.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머신러닝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저 데이터 공간에서 이게 여기 이제 데이터 공간이 이렇게 X1이 있고 여기 확률 공간이 있으면, 여기 우리가 유한계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죠? X1, X1, 9,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유한계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주어 분포는 몰라요. 절대 모르고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요 유한계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 노이즈, 요 공간에서 이거를 할 때,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조건으로 주고, 요 X1이나 데이터를 조건으로 주고, 플로우를 구하는 거. 이거를 지금 정의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못한다고 그랬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절대 몰라요. 이 벡터 필드는 언론이에요. 우리는 갖고 있는 데이터밖에 없어요. 데이터의 유한계, 100개, 100개. 요걸 가지고 V도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해야 되고, V가 에스티메이트 되면은 플로우가 에스티메이트 되죠. 그죠? 이게 다이내믹한 플로우 이퀘이션 때문에 유니크하게 존재하는 로 되죠. 그게 이제 파라미터로 우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뉴럴 네트워크를 한다고. 뉴럴 네트워크가 제일 좋은 에스티메이트니까. 뉴럴 네트워크로 하면 데이터가 유한계하면 뉴럴 네트워크가 바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문제가 굉장히 막막한 문제도 이만 같고, 이 데이터가 유한계에 주어져 있고 기여를 했을 때, 이 데이터의 분포함수로 에스티메이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언노운 그걸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뭘 하냐면은, 바로 이 OD, 이 플로우 이퀘이션을 가지고 방금 이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 뽑아가지고 여기 뉴럴 네트워크로 요걸 이제 우리가 훈련했다 그러면, 러닝을 했다 그러면 요걸 써놓으면 OD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파이 요것도 나오는데 요것도 센터에 관계되죠. 파라미터 디펜다. 그러면 요 공식에도 다 파라미터 디펜드.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만들어낸 PT라는 것이 Q 오브 X, X1의 하늘 폰트에서 굉장히 같아야 되는 걸 원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프레임에서 전부 다 뉴럴 넷워크로 요 벡터 필드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유한계 데이터로 훈련을 했어. 그럼 이 공식을 집어넣으면 우리 다 하잖아요. 그죠? 이 OD 풀면 다 풀어. 그럼 요거 이제 파라미터가 다 있으니까 이거 다 계산해서 체인지 배력을 공식에서 그거도 구하고 요게 확률도 구할 수 있다. 이게 다 에스티메이트. 그런데 우리가 뭘 원하냐 하면 이것이 추후에 굉장히 각관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왜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지니어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겁니다. 철학만 알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리즘만 보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P 오브 X 원래 이 뭡니까 마지날이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probability of X T given X1 데이터의 컨디션을 잡았어요. 그다음에 여기 true 이거 unknown인데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마지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 이거는 절대적으로 몰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줍니다. 가우시안으로 준다. 이게 핵심은 가우시안이에요. 가우시안에는 이게 뭐냐면, 가우시안의 여기 뭐냐면은, 여기 뮤T 오브 뭐 X1, 여기 X1이 주어졌으니까 뮤T가 X1에 입혀도 되고,
시그마 t도 x1에 디펜드 되는 이런 가우시안 분포함수로 잡는 거예요. 이게 이 컨디셔널 요걸 가우시안으로 잡았기 때문에 모든 이 매직이 일어나는데 보면 이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분포함수에서 봤지만 요게 요 가우시안에서 이게 t 이걸 0으로 보내면 가우시안은 레디언스를 0으로 보내면 델타 함수잖아요. 그죠? 가우시안이 델타 함수의 근사 함수예요. C 인피니트 근사 함수라. 그러니까 가우시안 레디언스를 0으로 보내면 바로 이 값을 시집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그냥 이거 충분히 작게 하면 이거 알 것도 없이 이거는 글로벌 덴시티의 2미로 가깝다. 이게 딱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깔고서 이 문제를 보면 아주 쉽죠. 이래서 그렇구나. 그게 이제 여기 핵심이에요. 요게. 요 가우시안이 델타 함수, 디락 델타 함수의 근사치가, 그죠? 어프로키메이션이에요. 어떤 각도에서. 갈 때 요거 0으로, 배려해서 0으로 보낼 거예요. 딱 요점하고 포인트까지 같아고.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 이걸 가지고 이미의 언론 분포함수를 우리가 아비처리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됐습니다. 요까지 혹시 이게 전체적인 거예요. 요까지는 혹시, 혹시 네. 진짜 그러니까 노말이라서 다 가능한데 네. 네, 만약에 출발점을 노말로 안 하고 싶으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통계하기는 해봤지만 멀티베리어로 이 데이터가 다 멀티베리어잖아요. 이미지도 그렇고. 멀티베리어에서 계산 가능한 건 온리 가우시안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분 포더. 이 가우시안인데 베리언스를 다이아고널하는 것만 참가. 이게 다양한이 아니고 풀이면 너무 복잡해. 디멘션 굉장히 크잖아요. 못 계산할. 그래서 다이아고널인데 다이아고널 이걸 제일 이제 말이야. T1, 시그마 T2 이것만 해도 어려워요. 이게 모든 베리언스가 모든 방향으로 다른데 아이소트로픽이잖아요. 그죠? 논 아이소트로픽 해도 굉장히 복잡해요. 다이아고널을 해도. 근데 그건 또 문제에 따라 리서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뭐 다시 이게 뒤에 숨어 있는 그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가우시안이 델타 함수의 분산치라는 거예요. 그게 깔려 있어요. 또 뭐 혹시 또 다른 또 코멘트나 이거만 알면 저 플로이케이션이 이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연결한 게 굉장히 지니어스한 거죠. 이거 지금 우리가 아는 거예요. 피스 바이 피스. 아는데 아다시피 이걸 이렇게 컴바인해서 도출하는 게 어렵다. 뭐 아주 대단한 수학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가우시안이라는 이제 컨디셔널 요 마지막에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이 정의도 사실 이 사람들이 정의는 미닝풀해요. 그죠? 이게 정의 미닝풀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다 해결해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도 잘 맞았죠. 그럼 이 컨디셔널 PDF를 아주 스페셜하게 컨디셔널 가우시안을 잡고 그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가우시안이 뭘로? 에버리지, 센터 포인트를 잡고 하나를 봐서는 고점에 딱 뭐로 델타 함수로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충분히 조금 좋은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뭘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컨디셔널 가우시안 분포 함수를 우리가 설정하는 거죠. 그죠? 그것만 잡아준다는 그게 일종의 베이스 펑션이에요. 그죠? 그걸 잡으면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좀 바로 컨스트럭트 하는데 플로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야. 두 번째, 플로우 만들면 그 벡터 필드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거만 나와. 어. 나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네.
네. 아이디어 나는 공유해야 돼. 멀티길 가우시안 쓰는데 디멘전이 너무 적으면 이게 너무 디멘전 예를 들어서 1이면 디멘전 이러면 뭐나 뭐 데이터가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1이면 어. 뭔가 플로우를 하다가 컨디션을 하다가 근데 이렇게 차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막 그 말 맞아요. 뭔가는 리얼라인의 플로우는 그런 플로우가 없잖아요, 사실. 네. 피지컬리. 네. 전부 다 3차원 이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데이터를 다루잖아요. 1000, 2000, 뭐, 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지 하나만 해도 잘라 하면 얼마나 크잖아요.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그 차는 문제가 거의 안 된다고 봐요. 아니,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고,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안 보이는데, 요 플로우 이퀘이션의 OD 문제가, 네. 솔루션이 벡터 필드가 립시스 앤드 C만 이상이면은, 그 구간에서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그럼 크로스가 안 돼요. 근데 벡터 필드는 벡터 필드는 크로스할지 가능성이 뭘지 몰라도 네. 플로우는 절대 뭡니까? 크로스가 안 생겨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크로스가 있으면 유니크니스가 깨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랙션이 돼. 그게 증명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면에 숨어 있는 요게 가만히 보니까 참 수학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 걸 다 제외해버려요. 참, 플로우로 보고 확률론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이 그 비포인트. 사실 플로우하고 확률을 같이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냐면 컨디셔널 가우시안을 가져와야 요게 그 델타 함수의 근사치이기 때문에 이게 베리언스를 제로로 보려면 항상 싱글 데이터를 픽업하는 그 트루 분포함수로 딱 가잖아요. 그죠? 그게 델타 함수의 분사치 가우시안이 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우시안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저기 이제 가우시안을 쓰는데 네. 출발할 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출발할 때는 예, 제일 심플한 것을 가요. 무조건 그렇게 예,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심플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시그마도 노멀은 1로 보는 거예요. 그냥. 심플할수록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심플한 게 제일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트 3에 있는 건데 매트릭을 이제 확률 분포함수를 요 P2라는 게 있는데 P2라는 게 오메가 이런 거는 확률 공간에서 정의된 모든 예저의 집합인데 X제곱 곱하기 DP 이 파이나이트 그런 확률 예저를 모아놓은 함수 공간이에요. 요게 이제 파트 3에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베리언스가 파이나이트가 되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인피니티 베리언스는 피지컬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L2 성질을 갖는 그 확률 공간의 함수가 그 함수 공간이 L2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거기에다 매트릭을 또 소위 여러분 들어서 알지만 개인했으면 왓츠 스타일. 요거 나중에 또 얘기할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왓츠 스타일 매트릭을 가져오면 항상 옵티멀 그 패스를 플로우를 우리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옵티멀. 그게 뭐냐? 스테이트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클리안 공간입니다. 이제 리만의 매니폴드는 리만 매트릭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그래서 여기 유클리안 공간에서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 제가 가져온 그 레퍼런스는 RN에서 다 한 거예요. 지금 다 RN에서. 네. 자, 그러면 전체 그림을 여러분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걸 잘 콤바인한 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수학을 높은 수학을 못해서 아이디어 없네. 이게 변명이 안 됩니다. 우리 대학원까지만 코스 다 끝나면은 무지한 툴이에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거 보면 놀란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플로우 매칭을 리뷰하면서, 이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기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수학에서 여러 가지 그 심플하지만 OD고 매트릭스고 뭐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달라버려요. 그런 게 상당히 이 논문의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봅시다. 예,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죠. 뭐, 이게 떴네. 여기 뭐야? 여기 보면, we shall see that 저 P2W2 요게 이제 리만 스트럭처, 그걸 잊어먹고, 요와 같은 아서스타인 매트릭을 가져오면, 이런 걸 가져오면, 저 함수 공간에는 항상 한 포인트, 하나의 주어진, 임의에 주어진 확률 분포 함수에서 다른 분포 함수로 이렇게 연결하는 컨티뉴스 노멀 플로가 옵티멀하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래서 저 PT 더블 2에서 작업 많이 해요. 그것은 자동 존재하니까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 그건 뭐 나중에 메인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컨스트럭트 패스 요거 미니멀 랭스 요 랭스를 갖는 패스가 존재한다 그랬다고요? 여기 바로 이미지 여기 파트 3가 됐네. 이게 떴네요. 그래서 바꿔놨습니다. 이제 원장님 쌤한테 받았어요. 네. 야, 이게 뭐 이상 네. 무식해가지고 네네네. 이런 이상한 일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재미난 게 요거 이 띄어놓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저게 플로우 이퀘이션의 존재성하고 느끼면서 세 가지 띄어놓음이 이 논문의 백그라운드, fundamental 베이스가 되는데 첫 번째가 요거잖아요, 그죠? 플로우 이퀘이션 유니크하고 존재하고 유니크하다. 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컨티뉴티 이퀘이션. 아까 컨티뉴션 노멀 플로가 확률 분포함수를 체인지 베리버스 이렇게 컨티뉴 노멀 만든다는 거지. 분포함수 에볼루션을 만든다고. 그런데 더 재미난 게 컨티뉴티 이퀘이션.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인투이션을 보면 돼요. 여기 체인지 베리버 할때 프로버티 항상 노멀해져 돼 있잖아요. 체인지 베리버 아무리 해도 밀도함수 이렇게 접근하면 1이잖아요. 매스 컨셉이. 매스 컨servation이 일어난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컨티니티 이퀘이션 요거. P에 대한 파셜 데리비티브 더하기 다이버전스 요거. 요게 컨티니티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계산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돼요. 해봤어요. 근데 이거 같은 거 아예 안 되나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 교재 PD 교재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컨티뉴티 이퀘이션 이 띄어럼도 또 우리의 이 논문의 백그라운드가 됐다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옵티멀 트랜스포트. 요게 방금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바서스타인 세컨오더 바서스타인 이렇게 정의돼요. 뭐냐면은 요거 정의를 안 썼네. 요 플로우 있잖아요. 터미널 포지션에서 요 오리지널, 하여튼 이게 오리지널 포지션인데, 오리지널 포지션을 빼요. 그거 해가지고 요거 곱해 접근하면 이렇게 돼요. T에 디펜드하니까. 요 투 놈을 미니마이즈 하는 건, 저런 놈을 잡으면 항상 옵티멀, 뭡니까? 프로덕트 테스트 존재하고, 플로우는 옵티멀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플로우는 옵티멀에 얘기는 안 합니다. 뭐냐면, 요거, X0, PT, 요 두 메저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패스가 있다. 컨티뉴티 노멀 패스가. 자,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존재하고 유니크하다 그랬으니까, 여기 디퍼런셜을 하니까, 이거를 바이젝티브 디퍼런셜을 해야 되니까 이게 디피오모피즘이죠. 이제 인버스 존재하고 디퍼런셜을 하고 정방향, 역방향 전부 다 존재하면서 디퍼런셜을 하면 디피오모피즘이죠. 그거를 어떻게 선택하나? 존재한다 그랬다고
제일 쉽게 우리가 선택을 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자면 예를 들면 여기 터미널 포인트 T 이꼴이 제로면 요건 없어지고 데이터 요건 오리지널 포지션이야, 그지?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T 이꼴이 1이면 요게 없어지고 요게 1이니까 터미널 포인트가 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플로우 이테이션이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시점과 종점 사이 인터폴레이션을 잡은 거죠. 그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가면은 이렇게 놓고 이게 벡터 필드를 어떻게 구하냐는 문제 이렇게 돼요. 근데 벡터 필드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보면은 저 벡터 필드는 저 원래 주는 식 보면은 오리지널 식에 보면은 플로우를 t로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플로우를 t로 미분한 거라고. 그럼 이거를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x가 나오고 요거는 파이 오브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많이 해요. 벨로시티 컨스탄트 벨로시티를 이긴 주잖아요. 그죠? 스피드가 컨스탄트예요. 그게 직선이죠. 스피드가 컨스탄트면 직선이죠. 그죠? RM에서 미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벡터 필드로 요거 미분해서 구하면 돼요. 그냥. 이게 벡터 필드예요. 그리고 벡터 필드 요 계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한계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건 항상 계산이 가능하다고.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요, 이분들이 노테이션 안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써야 돼요. 컨디션 파이 t 기분 x 기분 x1 그죠? 요것도 벡터 필드를 ut x 기분 x1 전부 다 컨디셔널 벡터 필드. 컨디셔널 벡터 필드, 컨디셔널 이게 가우시안이 되고 이게 들리는. 근데 여기서는 아직 가우시안이 안 나타나죠, 그죠? 가우시안 안 나타난다고. 그럼 이걸 보고서 우리가 그 가우시안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프로가 OD를 만족하고 이거는 optimal transportation map because 이건 move the state line. 스트레이트 라인이니까 아까 그 바서스타인 놈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요 계산은 그냥 이게 제가 한 겁니다. 이게 놈의 정의예요. 요거 빼기 요거 오리지널 그 노말에서 뽑은 실전이에요. 요건 T초크의 위치라고. 그건 L2 놈을 dx 요거 곱해가지고 x에 대해서 다 접근하는 거죠. 이건 T는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요걸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지? 이거 집어넣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요거 바로 뭐가 나와요? 요게 바로 스피드. 아까 봤죠? 폴단 스피드. 근데 정의대로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바서스타인 노멀 매트리를 계산해 보니까 오토매틱하게 컨스탄 스피드로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we can construct path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컨티뉴스 노멀라이즈 프로를 만들 수 있는데 뭐나 하면 미니멀 L2 랭스를 갖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뭐와 뭐를 요 PDF P낫과 터미널 P1을 연결하는 그게 바로 컨티뉴스 노멀라이즈 프로 우리가 계산하는 이게 예죠. 그죠? 구체적인 예니까 뭐 우리 앞으로 얼마든지 이걸 쓸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레퍼런스가 요게 여러분 빌라니 타핀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 이 책이 요게 이제 2003년에 나온 건데 요보다 먼저 나온 게 타핀 옵티멀 트랜스포트하고 올드 앤드 뉴 이렇게 보니까 저번에 이제 998페이지더라고. 그 어떻게 읽고 그 포기 요걸 먹고 그다음에 요 브라우어의 책에 보면 랜덤 매트릭스의 하이 디멘셔널 피노미나 하이 디멘전으로 가면은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네. 그 메저 컨센트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메저가 어떤 특정한 구역을 쫙 몰려요. 그게 메저 컨센트레이션인데 볼트하고 이 리프한 놈은 세 개를 이거 레퍼런스 됩니다.
이 미술관 논문이 바로 저 빌라니 저 역천호에 기반을 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레포트는 제가 추가로 더한 거고. 예. 자, 그래서 이제부터 컨스트럭션 가보죠. 그 다음 내기는 거, 파트 2 이제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 박사님이 파트 3를 딱 먹어버린데, 그래.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가우샤 갖고 놓으니까 컨디셔널 가우샤하고 플로우로 연결하면 되죠. 그것만 하면 돼요. 네. 저 어떻게 하나? 뭐 리니어로 할 거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서버적으로 생각이 미장풀이가 지금 디퓨전 컨디셔널 벡터 필드 이렇게 되는 걸 원하면은 이제 가우시안이 이렇게 취한 거예요. 가우시안이 이제 컨디셔널 가우시안을 미니 X1이에요. 그다음에 베리언스를 시그마 1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I를 딱 잡으면 이건 저거 논문을 그대로 카피하다 논문을 그러면 시그마 T가 감소하죠. T 이꼴 제로일 때 제일 크죠. 시그마 1이 제일 커요. 그 시그마 제로라는 건 T 이꼴 1이잖아요. 그죠? 그럼 0이라고. 왜냐하면 X1에 히트해야 된다. 데이터.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 뭐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감소하는 게 이게 밑으로 이게 써야 돼요. 그러면 저 이퀘이션을 보면 우리가 뭘 보나 하면은 그 아까 그 플로우를 잡을 때 플로우를 어떻게 잡냐 하면 이렇게 잡아요. 이제 가우시안 룰을 잡는다 그러면 뭐 플로우를 어떻게 잡냐 하면 알겠습니다. 플로우를 이렇게 잡아요. 이게 공식이 바로 그냥 아까 우리가 컨디셔널 가우시안을 봤으니까 아래 이렇습니다. 뭐 여기 근데 뭐 걱정할 것도 없고 x가 ut 데이터 요거 하나하나 데이터네 이렇게 잡고 시그마 t x1 제곱 8 이렇게 잡자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에요. choose 이렇게 딱 잡고 그럼 요것이 바로 뭐냐면 t 이꼴 제로일 때 방다리 조건을 줘야 돼요. 뉴 제로 x1일 때는 요건 x1이 돼야 돼요. x1이 아니고 요게 제로가 돼야 되고 그죠? 제로한 표준 정기분이 그다음에 new1 x1이 이게 x1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요것도 시그마 제로 x1 이거는 제로일 때 이거는 여기 일이 돼야 돼요. 그죠? x1에 관계 없다고 이게 제일 큰 분포함수 이거잖아. 이거를 잡아보죠. 이게 1, 그 다음에 T1, X1, 이거는 뭐가 되나? 거의 0에 가까워요. 거의 0. 이렇게 사실 0으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관계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이 시타가 들어가고 하니까 0이 이제까지 안 되지만 이게 좀 세월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된다고. 그러면 플로우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플로우를 X 기본 X1이잖아요. 그죠? 플로우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X라 하면 이게 참 혼돈이 되는데 Z 해가지고 Z는 표준 정규이고 이 블록이 이렇게 잡는 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뭐 바로 연결이 되죠. 그죠?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플로우를 뭐 이렇게 잡자는 거지. 뭐냐면 각 데이터 포인트에 디펜드되는 컨디셔널 드리프트 민 컨디셔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렇게 잡아주죠. 그다음에 요게 재미나죠. 요게 거진 정기분포에서 여기 얘라 텀인데 요거 항상 샘플 해가지고 요거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여기서 하나 Z를 하나 딱 뽑으면 우리 논문에서는 X가 그랬어요. X를 딱 뽑아서 이거 곱해주면 요게 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요 X1 있고 요 플로우는 매번 우리가 뭡니까 노멀에서 노이즈를 하나씩 샘플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그 플로우를 따라갖고 그 터미널로 가고 그런 게 모든 우리가 노이즈에 대해서 그런 거 우리가 매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함수가 이렇게 선택한 파이가 이거 보면 아파이 맵이잖아요. 아파이 맵이 인버스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제 인버스가 어떻게 구하냐면 뭐 그냥 이걸 y라고 놓고 y 이꼬르 ut 요것도 우리가 x1 더하기 시그마 t x1 x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 역함수는 x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그죠? x에 대해서 푸는 거죠. 역함 여기 도메인이니까 x가 x는 y 빼기 ut x1 오버 시그마 t x1 여기 바로 역함수잖아요. 역함수 존재하고 이것도 미분 가능하다고. 이게 다 미분 가능한 걸로 보는 거예요. t에 대해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것이 디펜 오피즘이 되고 아까도 4D 플로 다이나믹의 존재성하고 유니크는 다 만족한다. 그러면 이게 하니까 이게 또 뭘 한다? 분포함수도 만들어내잖아, 그지? 천재 배려를 보면 분포함수도 그냥 캘큘레이션 우리가 대학 1학년 때 그걸 하면 되고 그다음에 컨디션 노멀하이즈 풀러도 꼭 계산하면 나오잖아, 그지? 그 푸시 포워드 공식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천재 배려라고 그러는데 그다 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내가 이미 데이터 하나 가지고 요거에 종착적 연결하는 점도 연결 거의 같아 그랬잖아, 그죠? 글로 보내주고 거기 그 값이 일어날 확률 터미널에서 요 확률값 이꼴 1일 때 요 x1 이게 연결되니까 일로 가잖아, 그지? 요 확률값도 계산해.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플로우 이퀘이션으로 보고 확률 해석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정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게 머신러닝과 이게 매치되는 건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거 얼마 되질 않아요. 2000년 초반부터 된 거예요. 사실 이쪽이. 이게 옵티널 트랜스포테이션하고 머신러닝이 이렇게 연결된. 이게 아주 가장 클라이막스 같아요. 생성 모델을 다 커버하게 돼요. 지금 이제 보면 오늘 그거 얘기하면 거기 마지막 얘기예요. 자, 요까지 대해서 뭐 문제 없죠? 그럼 요 플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다이나믹 플로 이렇게 만족하고 존재하고 유니크하고 컨티뉴어스 다 되고 그다음에 컨디션 노멀 플로우도 계산할 수 있고 뭐 다 구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돼요. 그러면 다 된다는 건 뭔가 하면은 뭐 분포함수 상승을 할 수 있는 분포함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지?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저게 플로우를 저렇게 줬을 때 엑스낫을 이제 표준 정규에서 관계 엑스낫이라 썼어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인버스잖아요. 그지? 인버스를 여기다 여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고. 요 공식이 바로 뭔가 하면은 컨디셔널 벡터 필드의 공식. 여기 예를 더 계산하는 게 일일이 다 계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로테이션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뭔가 하면은 항상 우리가 플로우 매칭은 노이즈에서 바로 데이터를 매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SD로 정의된 디퓨저는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노이즈로 그대로 노멀로 보낸 다음에 그걸 리버스 하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 스텝이 따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SD에서 구해진 디퓨전에서 나오는 그 드리프트하고 그저 배경수 있죠. 그걸 알면 이 플로 매칭을 갈 수가 있다고. 바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요거는 뭐냐. 미생물 Q는 X1이 정해지고, 이것은 노이즈에서 데이터 가는 거를 우리가, 이런, 베리어스 프리저빙, 이런 논문에서 나오는 건데, 보면 이렇게 된다고 저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와 같이. 요거. 알파의 1 t. 이게요. 이게 조금 좀 여기서 좀 점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다 아는 사람들이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점프가 있어도 뭐 그건 없는데 원래는 이렇잖아요. 데이터에서 어디로 간 거. 이걸 보면은 저 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 노멀 T의 X집은 X1 이거를 노멀로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요게 X1 되고 어, 원래는 말이죠. 여기 없으면 여기 이제 뭐야 하면 리얼 데이터 여기 데이터에서 노드를 갈 때 요거로 치면 여기 공식이 이게 주어져 있는 공식이에요. 뭐냐면은 알파 T 요 X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SD에서 나오는 식이 이거거든. 요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할 때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데이터예요. 이니셜 데이터 주는 이걸 완전한 노이즈로 바꾸는 거예요. 노이즈. 이거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이제 STP 풀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노이즈에서 데이터로 가려고 그래요. 그죠? 노이즈에서 데이터로 가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X 기본 알파에다 요거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1만의 t. 왜냐하면 터미널 타임 대기 t. 역방향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다.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1만의 t에 되고. 다 아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얘기를 또 안 했는데, 아까 그 플로우 있지 않습니까? t. 이것이 세미그룹을 이룹니다. 세미그룹.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건데, 뭐, 또 이게 근거가 돼서 그래요. 세미그룹이라는 말은,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이렇게 하거나 똑같아야겠지. 이렇게 됩니다. 요 TS하고 T, 요 같은 타임 길이에 요거는 이렇게 먼저 S 액팅하고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세미그룹 프로퍼티라고요. 정의가.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바로 뭐냐면 역방향도 된다는 거예요. 세미그룹은 요거 T에다 S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면 요거는 아이덴티티가 되고 X가 되죠. 그러면 요거 아이덴티티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T잖아. 아이덴티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에서 노즐로 가면 이렇게 얻어지는 게 ST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는 ST가 아니고 플로우를 따져야 된다고. 플로우를 따지면 이제 X1 데이터니까 X1으로 주면 이게 처음부터 데이터에서 노즐하는 걸 안 하니까 노즐에서 작업하니까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걸 X1으로 쓰고 어떻게 돼요? P 이꼴을 재놓으면 A1 여기 어떻게 되나? A1 X1 더하기 여기 T 이꼴을 재놓으면 여기 베리언스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Y 이렇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I 이게 굉장히 작게 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노이즈의 T 이꼴을 하면서 이니셜에서는 X1이 떨어지는 게 제일 좋죠. 여기 1이 되고 요건 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터미널 가서
내 말 잘못했다. 여기 제로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일이 돼야 되고, 소멸 가서 일이 일이고, 이 제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 알파 T라는 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혼돈이 가요. 요게.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건데, 이건 나중에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이기장이 중요한데, 요 같은 SD가 있다고 그러나요? 요 SD, 리니어 SD죠. 요게 랑지빈 다이나믹 이테이션, 랑지빈 이테이션, 이또 이테이션이에요. XT, XT, 이게 이제 SD인데, 뭐 SD는 할 거 없고요. 우리가 이걸 SD가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SD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SD에서 주어진 디퓨전 플로우를 OD 플로우 매체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이 키포인트. 어떻게 되냐면, 요걸 풉니다. 요걸 리니어 이퀘이션이니까 이거 이항해가지고 이렇게 DXT요, XT 내가 이게 푼다고요. 이게 딱 이렇게 푼다고. 근데 요거는 그냥 데이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많이 배웠죠. 바꿀 때. 그 이제 메소드 인테그레이팅 팩터. 양변하게 인테그레이팅 팩터 곱하는 거예요. 곱해가지고 이거 쭉 계산하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솔루션. 여기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요 X나 여기 데이터예요. 요렇게 되면 요걸 보면 요걸 그 디터미닉한 한 거고 여기 불안의 모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개수가 뭐든 간에 디터미닉 텀하고 이 불안 모션의 적분이잖아. 그지? 이건 디터미닉한 거라고. 이거 익스펙테이션 시키면 요거의 컨디션 익스펙테이션 이기죠. X낫이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컨디션을 요거 익스펙테이션 컨디션 엑스나 조짐이 이기고 여기 요 브라운 모션 들어가면 접근 스펙트럼 치환하잖아. 근데 베리언스는 또 여기서 요걸 빼갖고 요걸 이제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베리언스 반응 공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런 식이 나와요. 이건 이제 SD를 몰라도 돼요. 이건 내가 얼마나 이제 프로 매칭에 탁합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포함이 이렇게 됩니다. 이 계산 쭉 한 건데 SD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 제가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SD에서 주어진 그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가고 간 거를 구한 거예요. 요때는 여기 데이터고 요 T 초의 포지션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럼 요거 우리가 역방향으로 보니까 노이즈에서 데이터를 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1 T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요걸 1 T로 고친 다음에 아까 뭐죠? 플로우를 만들 수 있죠? 저기 줘봐. 저기 맨 위에 있는 거 저거는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가는 플로우죠. 요거. 근데 그걸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노이즈 데이터라는 플로우를 원하죠. 그러니까 저걸 구해가 저기다가 T만 T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 플로우를 그냥 이걸로 추출하는 거야, 이 식을 우리가 노이즈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플로우 항상 좋았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SD를 하려고 해가지고 디비전 하나 많아가 안 되죠. 플로우 매칭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SD를 그 합습하려면은 여러분 그래서 알지만 스코어 펑션을 합습해야 돼요. 훨씬 복잡해요. 오브젝티브 펑션도 복잡하다고 다 없어지고 그냥 우리는 벡터 필드만 우리가 이걸 아니까 여기서부터 이거를 뭘로 미분하면 돼? T로 미분하면 뭘 벌 수 있어요? 컨디셔널 벡터 필드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플로 매칭이 얼마나 간단하냐. 플로만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벡터 필드 나오고 또 플로우로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걸 갖고 오리지널 간단한 노멀 정기분포를
변수, 체인지 배려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복잡한 데이터에 아주 복잡한 분포함수로 매칭을 시킬 수 있잖아요. 요거 쓱 풀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복잡함수로 가잖아요. 그지? 이게 다 된 거예요. 요 이그젠플이 뭘 뜻하냐면은 그걸 얘기해요. SE를 어려운 걸 해가지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고 뭐 에러도 많고 한데 그럼 저거 SE 전공을 한 사람이 네네. 그거 못다는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성하죠. 딱 한 분야가 남더라고. 김정일 교수님. 네. 파이낸싱하고 에코노미. 거기는 표. 복잡하게. 아니 그 에러가 변수가 어떻게 돼서 폭락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동네나 좀 써놓지 사이언스는 필요 없다. 이거. 스무드하고 충분하다는. 그렇지. 사이언스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야. 극단적인 얘기. 굉장히 우리 그런 필로소피를 이해하는 사람한테 할 건 없고. 뭐 우리 과에가 SD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이언스는 이제 SD는 안 해도 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멋있는 하면. 그게 기억이 나. 요 파트에, 평균에 들어간 파트를 터미널, 완만의 T만, 방향만 싹 그것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 벡터 필드는 완만의 T 해주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왜냐하면 벡터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완만의 T 들어가면 방향이 바뀌니까 마이너스 앞에 붙여주는 건 다르지. 않다. 1이니까 이게 플로우 매칭한 모든 걸 여러분 이제 한눈에 SE 안 해도 된다는 거 확실히 이제 되는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그거 가져와서 그냥 플로우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완만히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그래서 디퓨전으로 스탠포드 에르바그 교수는 지난 4, 5년간 엄청. 잘 떴습니다. 디퓨전. 완전 디퓨전을 단일했어요. 네. 2021년부터 4년 만에 이쪽에 이제 완전히 이것 때문에 바닥을 쌓아요. 디퓨전 모델이 이제 거의 끝이 난 거네요. 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이 업계에서는 생성 모델을 이걸로 쓰자. 거의 싼데 뭐 시간도 안 걸리고 네. 퀄리티 좋은데 이걸 해. 이렇게 정해지고 갑자기 이게 또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다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아까 SD 그냥 어렵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고친 거예요. SD하고 이거 연결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SD 관계 안 하고 우리가 플로우를 만들면 되죠. 그죠? 아까 말한 뭘 어떻게 한다? 데이터에 디펜드하는 드리프트, 평균 턴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디펜드하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플로우 만들면 되는 거지. 타임 그걸로 그지? P 곱하기 뭐 하고 더하기 완만히 T하고 곱하고 그건 어디서 온다고? 아소스타일에서 옵티멀 트랜스포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택하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항상 L2 프로세스라만 쓰는 거예요. 뭐 제곱 3승 뭐 5승 이런 필요 없고 L2 X 제곱 곱하기 분포함수 해가지고 파이널 되는 것만 따지니까 다 커버돼요. L2가 파이널이 아니면 베리언스가 인피니티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럼 이제 그림 다 들어왔죠,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그 이제 코딩만 하면 되는 거라고 이제. 자, 그럼 이제 이제품 몇 개 더 보죠. 이제 리버스 타임이라는 게, 아까도 봤지만, 정방향, 데이터를 노이즈로 가는 걸 안다 그러면, 노이즈에서 데이터 가는 건 T 대신에 완만의 T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알면 되고, 이분들이 사실 이런 건, 자세히 쓰려고, 이 굉장히 친절한 논문이에요. 아펜딕스에 다 있습니다. 이거 뭐 복잡하지만 아주 복잡한데 내가 이 사람들이 SD 잘하는 사람들이다.
계산을 다 했으니까 여기 SD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전자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 계산해서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나오는데 그뭐 SD에서 가져오는 이렇게 복잡하네. 이렇게 복잡해. 뭐 이거 그냥 계산한 거고. 그리고 옵티널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컨디셔널 벡터 필드. 이게 지금 이 논문의 키포인트예요. 뭔가 하면은 아예 말이지. 이 평균을 요렇게 잡고 t 이꼴 0에서는 0이고 노이즈에서 가니까 그지? 노이즈에서 데이터로 가니까 t 이꼴 1에서는 x1이잖아. 그지? 우리가 그 컨디셔널 가우시안이 어떻게 한다고? 그 델타 방션의 근사치라고 그랬잖아. 데이터 한 포인트에 대해서. 그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잡다는 거지. 굉장히 테크니컬하죠. 1 마이너스 시그마 중에 제일 적은 놈. 요거 t 곱하고 1 빼기 이렇게. 그래서 컨디셔널 벡터 플로우를 이렇게 주자는 거지. 항상 저기 옵티멀 RNA. 그다음에 리만 서페이스는 지오데시 이렇게 지오데시 커브. RN에서 이게 지오데시. 그게 이제 전체적인 우리 수학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글로벌 픽처를 굉장히 좋아하잖아. 전체를 알고 연결 다 되면 이제 좀 마음 편한데 하나하나 아는데 연결이 안 되면 불안하다는 거지. 근데 다 된 거예요. 됐죠? 아예 그냥 이걸로 하자 이거. 이거의 근거가 아까 뭐냐? 바서스타인 매트릭을 가져온 거예요. 요걸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컨스탄트 이거 나오잖아. 그지? 이게 스타팅, 요게 이제 노말이야. 이게 노이즈야. 그래서 소멸로 가는 뭡니까? 컨스탄트 스피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OT에 들어가. 컨스탄트는 요 패스. RN에서.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주고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줬을 때, 저 계산했잖아요, 플로우. 그죠? 벡터 필드 바로 계산이 나왔잖아요, 그죠? 벡터 필드는 이제 플로우는 T를 미분하면 되니까, 그지? 나왔고, 그럼 우리가 다 나온 거예요. 여기 벡터 필드, 컨디셔널 벡터 필드. 컨디션 벡터 필드 알죠? 그럼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을 데이터가 연계해가지고 트레이닝할 수 있게. 보세요. 요거 알지? 다 안다고? 데이터 하나 들어가고, 요 T도 우리가 알고, 요거도 우리가, 잠시만. 요거는 이제, T도 요게 주어지고 T조의 포지션이잖아. 그지? 그럼 요 공식이, 어떻게 되나? 그 벡터 필드가 이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나 뭐. 그렇잖아. 이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다 시그마 이건 아니까 X1용 고정돼 있고 이미 데이터 하나 주고 X는 어떻게 되냐. 노멀 제로관에서 샘플 하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벡터 필드를 알았으니까 플로우도 계산하고 벡터 필드 알았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냐. 이 공식을 제가 쓴 겁니다. 그냥. 또 컨디셔널 벡터 필드 저거는 이렇게 될 수 있죠. 노테이션을 좀 이렇게 쓰면 좋은데 논문에는 저렇게 안 썼어요. 컨디셔널 벡터 필드만 안 쓰고 저 오프널 트랜스포테이션이다. 이 이름이 오프널 트랜스포테이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 그렇게 불러요. 저 인터폴레이션 아파인 맵. 말하자면 데이터 포인트에서 터미널 포인트를 연결하는 저 노이즈 포인트에서 터미널 포인트를 연결하는 게 있죠. 그걸 여기서는 OT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를 OT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이렇게 부르죠.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냥 불러 컨디션을 불러. 자, 그래서 뭐 여기 저 계산해 본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얘기하고 계산해 보면 이게 되니까 이건 여러분이 보시면 알고 계산은 그냥 테크닉을 하는 거고 그럼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저렇게 놓으면 뭐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확실한 사실 그냥 한번 따라가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확인해 본 거예요. 뭐 이건 뻔한 얘기고 다 이제 가우시안으로 처리했으니까 이게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확인해 본 거고 준비한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어, 트레이닝 해야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보죠? 알고리즘에 요 벡터 필드 이제 컨디셔널 벡터 필드를 우리가 아니까 컨디셔널 벡터 필드 식을 알잖아. 플로우를 아니까 그지? 지금 이번에서 컨디셔널 벡터 필드를 알았죠? 알았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는 유한계야. 유한계 점에서만 그 값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예요. 딱 보면 처음에 트레이닝 어떻게 하느냐? 시타 네트워크에 보통 MLP 멀티미디어 컨셉트를 아무나 네트워크 하나 실행인데 그 배치 사이즈 요거 샘플 사이즈를 조그맣게 묶어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주는데 요렇게 오팅을 그런 걸 요렇게 주는데 특히 요렇게 줬다 그러면 요 T를 요거 어떻게 요거 계산하냐 이런 거예요. 그지? 이제 이건 주어졌으니까 이제 아까 예를 봤듯이 이건 주어진 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죠. 아까 그 미정틀에서 요게 미우잖아요. 그죠? 평균 요게 때려야 관한 거예요. 보이지? 이건 이제 미 T X1 시그마 T X1 주어진 거예요. 이건 아는 거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T를 샘플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하려면 우리가 이걸 타임을 이게 순수한 사람들이 이게 통계적인 샘플링 이게 잘 안 들어와가지고 어려워하더라고. 뭔가 하면은 이 데이터 이 통계에서 데이터를 트레이닝할 때는 섞어서 입력 우리가 딥러닝 트레이닝 할 때 순서 관계로 안 하잖아요. 데이터를 순서로 집어넣으면 바이어스가 생기고 이상한 오비트 나온다고 로버스트 하지 않다고 그렇게 트레이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타임도 우리가 샘플해야 돼, 랜덤. 제로원에서 유니폼하게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유한계잖아. 이 데이터가 뭐, 만 개라 그러면 한 500개씩, 100개씩 묶어서 하는 거예요. 미니 배치 사이즈가 N이니까, 조그마한 샘플 사이즈 N개를 데이터를 미리 고르죠. 그죠? 타이밍 딱 주어지고, 데이터 뭐 N개를 고른다고? 고르면, 요런 계산을 쓰잖아요. 그 타임 포인트에서 요가 다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게 계산되잖아. 이게 플로로. 이게 플로잖아. 그지? 이게 플로잖아. 그지? 8, T, O. 요거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한다? 네트워크에 집어넣는 거야. 저기, 컨디셔널 벡터피드 저기 계산. 플로를 알면 컨디셔널 벡터피드 계산하니까 8초에 계산한다. 5번 스텝 올려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이 쭉 붙어 있잖아. 그지? 전부 다 뭐니까. 익스펙테이션은 세어리스크를 하는 거고, 전부 다 데이터가 개수만큼 우리가 몬테카르로, 적분은 전부 다 몬테카르잖아요. 그지? 샘플이 있으니까. 그게 저거죠. I 이퀄 M에서 I제가 저거 트레이닝, 요게 나오잖아. 그지? 요걸 갖고 어떻게 하는가고요? 시타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해가지고 업데이트 한다. 이걸 반복하는 거야. T도 뽑고, T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T 하나에 대해서 미니매치 한 개 해도 상관은 없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믿지 마세요. 논문에는 이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몇 관 한 거예요. 트레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텝을 2에서 7까지 계속 파라미터 컨버전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딥러닝 가장 쉬운 딥러닝
똑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그걸 잘 떼고 그 스타 요 값을 아니까 우리가 뭘 알아? 이제 벡터 필드를 이제 뉴럴 벡터로 우리가 어프로치메이션 에스티메이트를 구했잖아. 그지? 그걸 갖고 이제 샘플링을 해야 된다고. 그럼 샘플링이 뭐가 되냐? 앞터 트레이닝, 저거 우리가 트레이닝 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샘플링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보다시피 여기서 여기 나왔잖아요. 이게 나왔잖아요. 요, 저 플로우 이퀘이션에서 요걸 알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이거 랜덤하게 우리가 이니셜 딱 잡잖아. 아, 그러면 이거 아니까 이거 ODE 솔버 지우면 나오잖아. 그지? 터미널 이걸 T 꼴 1에 딱 나오면 이게 바로 이게 X0가 만들어내는 터미널 포지션. 이게 샘플링.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노멀 해서 아무나 보고 집어넣어서 OD를 풀면 나오잖아. 그게 전부예요. 그게 샘플링. 그럼 여기서는 PDF가 우리가 여기서 PDF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 거 없죠. 확률 분포함수로 아까 봤듯이 무슨 가우시안 믹스처를 하니까 이 인풋시닥에 가우시안 믹스처를 구한 거예요. 여기 비판 뜻인데 어쨌든 간에 벡터 필드를 계산해가지고 제너를 한 거잖아. 그지?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분포함수 여기 봐. 여기 저 캐리어 베리애블 공식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지.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고.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거 체인지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응. 트레이닝 할 때요. 네. 샘플 XTI를 이제 만드는데 네. X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그 노이즈가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요? X가 잠시 봐라. 트레이닝 아까 13페이지 너무 들어가고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 뽑을 때 네. 그냥 하나 뽑고 이제 이거 하고 그러는 거지. 이터레이션만 합시다.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여기 일반적인 거고 네. 그냥 M 이꼴 하나라고 보면 알기 쉽죠. T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뭘 뽑지? 어떻게 보자. 여기 온라인 알고리즘인데 잠깐 아니 이 알고리즘 믿지 말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T 하나 뽑고 네. 요 샘플 I 하나 뽑고 그지? 그럼 요거 해가지고 요 계산 하나 되잖아. 그지? 그걸 네트워크 집어넣고 커렉션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하나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뽑고 이렇게 하는 걸 온라인 알고리즘. 샘플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알기 쉬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두번 속도가 굉장히 늦잖아. 그지? 이게 다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묶어서 한다. 근데 아까 그 조금 혼돈스러워. 그지? 이제 가시안 노이즈 하나 뽑을 때 여기는 매 t에 대해서 노멀 제로와를 하나 뽑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요거 만든 다음에 요거 그 컨디셔널 플로 만들고 컨디셔널 벡터필드 만들고 네트워크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하나 생성해가지고 그거 딱 계산하자. 그 다음에 돌아가면 다시 리셋. 그냥 X 다시 뽑아. 매번 샘플 배치를 하면은 그때는 하나를 M의 배치는 아니고 그런 식이죠. 감사합니다. X1이 다르니까. 그좀 헷갈릴 때, 이 알고리즘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믿지 말라고 틀릴 수 있다니까. 논문에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트리비얼해서 안 쓴 거예요. 아마 트리비얼하면 이걸 거예요. 또 뭐 다른 질문이에요. 이 트레이닝하고 샘플링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막판에 이 사람들 너무 쉽지만
우리가 이제 통계 뭐 이게 잘 하려면 또 이래 감감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냥 저는 끝까지 이제 가봐야 나도 마음 편하고 쓰는 거라고. 다른 질문이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질문. 네. 우리가 그동안 노이즈로부터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게 VT맵이 이제 그 디플로우로 비치면 보통 생깁니다. 그대로 예로부터 리버스로 풀 수 있는 데이터에서 노즐을 가는거 FS도 유리한 거죠. 아, 같아요. 이게 이거 가는 거하고 오는 거가 대적적이 같아졌다고.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해. 근데 우리가 뭐 데이터에서는 어디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지. 맞습니다. 리버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도 많이 보면 우리의 분포가 하나의 노이즈에서 하나, 저 셋이 두 개가 있는 개수세 DB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다시 하니까. 그러니까 노- 데이터, 이쪽에 데이터 공간에는 네. 어떤 언론 분포함수에 커버링 다 하고 네. 하는 이게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여기는 그냥 노이즈 그렇죠. 공간. 지금 그 여기가 노이즈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요거 하나가 더 있는 데이터셋이 하나가 더 있어요. 또 다른 섹션. 네, 다른 아주 중요한 문제 지금 그게. 네, 지금 그냥 각각에 대해서 그럼 가는 걸 플로우를 하고 그렇지. 그거 다른 여기로 이렇게 가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두 다른 앱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커넥션이 그게 아이디어. 그게 이제 그게 김정 교수님 저번 주에 네. 저전 이제 하우스 교수 논문을 발표하는데 들었거든요. 네네. 통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했어요. 그게 뭐냐면 도메인 어답션 알고리즘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도메인 어답션이 데이터 분포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가 변해요. 근데 같은 범주에 있는 데이터.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의 어떤 위암 당뇨병에 사진이 있다. 백인, 흑인 여기 다 다르다고 돼. 근데 도메인은 같잖아.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람을 모델링해서 한 거를 이 흑인, 백인 뭐 종류마다 다 모델을 바꿔야 되냐? 아니다 이게.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트랜스퍼 하는지. 네. 그게 멀티 모달 문제. 요건 멀티 모달이 아니다. 요거는 도메인이 바뀌는 분포 함수가 바뀌는데 도메인은 같은 도메인이지. 당뇨, 뭐 위암. 그 메디컬은 좀 많이 한다. 돈 안 들고 트랜스퍼하는 일종의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아무래도 그 싱글셀 하는 박사님이랑 지난주에 듣고 했었는데 이거 네. 네, 그 배치, 그러니까 싱글셀 데이터를 어. 실험마다 이제 배치라고 하면 분포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게 다른. 그 두 개를 잘 어떻게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이걸로 되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리서치 과제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어떤 도메인의 문제인데 이게 분포함수로 바뀌는 거예요. 데이터의 그 중심도 다르고.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여기서 했던 모델링을 일로 할 때 어떻게 가냐. 그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 퍼진 농말이 중간 다리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여기서 노이즈를 한 다음에 노이즈를 절로 가는 거야. 네. 또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게 되잖아. 그지? 그것도 아이디어 같은데. 근데 아키텍처 잘 만들어요. 네. 내가 이거 설계도로 잘 그려서 되면, 해볼 수 있는. 질문 하나만 더. 이게 뭐지? 올해 3월에 페이퍼가 하나 있는데, 네. 얘는 어떤 특정 분포에서 타겟 분포로 가는 거에 이걸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쓸 때, X0와 X1을 매칭을 먼저 플랜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네. 매칭을 어떻게 하냐는데, 여기 플로우로, 아판 맵으로 매칭했잖아요. 사전에 이제, 저기 들어가면 뽑을 때, X0랑 X1이랑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뭐, 플로우도 정의가 되고 한데, 근데 우리 플로우는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되게 돼. 왜냐하면, 컨디셔너를 보면, 컨디셔너 가우시안이잖아요. X1이, 노이즈 하나 뽑았죠?
이게 이제 플로우로 와서 저기 터미널 포인트, 무슨 데이터 포인트가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데이터 포인트에 매칭 된다는 개런티 하는 게 가우시안의 컨디셔널 가우시안이 델타 함수의 뭐라고? 어프로시메이션. 그리고 그러면 그 질문을 좀 바꿔서 어. 만약에 저걸 트레이닝을 할 때 X0를 넣고 그 타겟 X1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트레이닝을 할 때. 요걸 네. 하게 주어져 있지, 데이터가 주어져 네, 있지. 주어져 있는데 네. X0는 저희가 샘플링해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샘플링 하는 걸 무작위로 넣어주는 거야. 무적이. 근데 그게 만약에 매칭이 되면 좀 더 가까운 거를 매칭을 시키면 아.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 그렇게 한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데이터 간의 그 연관성을 재서 미리 매칭을 하고 트레이닝을 들어간 거 같은데. 매칭이라는 뜻이 뭐가 가면서 벡터 필드를 플로우하고 벡터 필드를 정해주는 거지. 여기. 그걸 매칭이라고 그러면 말은 맞겠지만 예. 매칭이라는 말은 우리 좀 조심해 쓰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데이터는 유한 게 있어,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이즈 임의를 꺼내요. 예. 샘플 하는데 반드시 여기 있는 데이터에 가서 히트해 줘야 되잖아, 그지? 그 플로우를 뭐로 잡냐? 그 플로우를 컨디션을 가우시안이 되도록 해서 나오는 그 플로우를 잡자는 거예요. 그럼 얘기 조금 연결되죠. 그러니까 나도 맨 처음에 걱정했어요. 요 임의로 요거 노이즈를 저쪽에 있는 데이터를 딱 가서 최소한 그걸 히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컨디셔널 가우시안이 어프로시메이티드 델타 펑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베리언스를 요 베리언스 있잖아요. 요게 이제 데이터죠. 그죠? 요걸 0으로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뭐야? 요거 픽업한다고 이 접근하면 트루 밸류 Q를 주관으로 곱하면 바로 이 X1에 히트한다고. X1에 히트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Q 값으로 가우시안이 X1을 픽업하니까 이가 똑같잖아. 그지? 그지? 이러면 이제 밸런스를 0으로 보내면 이 컨디셔널 X1이 있어. 요걸로 이거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듯한 얘기는 바로 X1으로 간다는 뜻이죠. true 분포함수의 X1으로 가니까 예. X1하고 매칭이 돼서 플로우가 만들어져요. 요 노이즈가 오픈으로 가준다는 거예요. 혹시 근데 이제 만약에 저걸 샘플링 할 때 잘 샘플링을 해서 X0랑 X1이랑 뭔가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라 X0를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스킨을 갖고 한다. 스킨을 갖고 X0를 그러니까 뽑아서 스킨 갖고 하면요 바이어스가 생겨요. 바이어스. 로봇 하지 않아요. 우리가 머신러닝은 하여튼 훈련할 때는 무작위로 집어넣어야 돼요. 모두가 다 믿지.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는다. 네. 그런데 이 노이즈도 예. 어떤 스킨 갖고 뽑는 게 아니고 아까 그 플로우를 딱 줄 때 이제 이 플로우가 컨디셔널 플로우를 항상 참 이게 이거 많이 좀 디스커스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은 요거하고 전부 다 데이터에서 디펜드하는 미인하고 에라톤하고 이걸 잡아줬는데 요거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건 자유예요. 아까 그런 개념으로 이걸 선택한다는 뭐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유롭게 예. 근데 여기 아까 바운더리 조건 있잖아요. 예. 여기 T인데 미우 T 오브 X하는 이거 이제 노이즈에서 가는 0이 돼야 되더라고. 예.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고 선택을. 그러니까
1 마이너스 T 곱하기 뭐 X만 이게 제일 강력한 조건 중에 하나. 예. 이게 방금 저 얘기한 아이디어하고 통할 것 같아. 저쪽에 T라는 게 0과 1 사이에 움직이잖아. 그지? 예. 근데 X1이 데이터잖아. 그지? 예. 데이터의 대신들 각각을 잡았다는 거나 마찬가지. 예. 데이터에 예, 가까이 예, 예. 하면 여기 센터, 그 다음에 T 꼴이면 바로 가면 X1으로 떨어지고. 여기서 바로 요 시그마 T X1 이건 대신대를 미니멈으로 작게 가야 요 X1이라는 요 포인트에서 요한 조그만 요 안에 떨어지고. 그게 딱 맞죠? 그럼 그 아이디어하고 맞았죠. 그리고 여기 인풋체크 들어가 있냐. 그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터미널 포인트를 가지고 그 의도적으로 그거가 가깝게 가깝게 예. T 이퀄 0에서는 0이고 1에서는 그거 히트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플로우. 그러면 의도적으로 한 거 맞아요. 매치를 그냥 한 거죠. 그지? 또, 저 질문 아시겠죠?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이게 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게 다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근데 이렇게 준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거 쓴 다음에 야, 그 맞겠냐. 너무 심플하면 잘 안 믿어진다고요.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런티를 뭘 가져왔냐고? OT가 있다. 오티널 트랜스포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OT를 모르고는 과감하게 이런 선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이 T 마이너스 T 곱하기 T 곱하기 X 마이너스 시간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이런 걸 자유자재를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OT라는 티어리를 모르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인텐셔널리 딱된 거지. 근데 리마니언 가면 또 달라지니까 매니폴드로 가면 음. 또 무슨 다른 네. 그리고 아까 물론 교수님께서 생각한 과정이긴 하지만 샘플링, 랜덤 샘플링하는 과정이 모든 T에서도 랜덤 샘플링 T가 0하고 0에서뿐만 아니라 T가 뭐 0.5, 0.7, 뭐 1, 진짜 T가 0과 1 사이에 유니폼 컴퍼에서 네. 컴퓨터에다 돌리면 얘들이 T를 만들어주는 거지. 각 T에서도 그 노말에서의 샘플링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 저처럼 T 정해지면 보기를 맞춰갖고 다 해줘야 돼. 네, 시점마다 다르네. 그게 제일 헷갈려요. 그렇게 해서 잘 그래서 학습이 되니까 해봐요. 네. 그래서 돌려봐야지 알지. 이게 말로 하면은 그럴 것 같아 또 딱 보면 또 이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유미 질문 한 번만 더 해볼래? 미안, 놓쳤다. 그러니까 아까 그 벡터 필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매 시간마다 그러면 시간마다 이제 플로우 있지. 디스트리뷰션 있잖아요. 그 디스트리뷰션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그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된다. 네, 그럼 새로운 X를 넣으면 새로 X제는 넣으면 저 벡터 미만 새로 X0는 그러니까 T는 0에서의 뽑은 거는 그 T는 0에서의 벡터 필드를 학습하는 데 쓰이는 거고 T는 0.5에서 거를 뽑으면 그럼 T는 0.5에서의 벡터 필드를 그렇지. 이렇게 일단 학습은 그걸로 된 다음에 써먹을 때는 그냥 다른 X를 넣으면 돼. 네, 그냥 X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그게 진짜 진짜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컨디셔널 벡터 필드를 유한계의 데이터 폰들밖에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야. 그죠. 유한계의 데이터 폰들은 모르지만 뉴럴 네트워크로 근소하면은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요 얘기를 안 했네. 그럼 뉴럴 네트워크를 구한 거 이거 있죠? 네. 이게 립시스 함수예요. 립시스.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하고 디퍼모피즘이에요. 왜 이게 시그모이드 있죠? 시그모이드가 이게 모노톤 인크리즈잖아. 그치? 네. 미분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리고
엘립시스고 그러니까 뒷변 모피즘. 우리가 인버스 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시오링이 있으니까 되는 거야. 존재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가 크로싱 안 하면서 다 되는 거죠.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 접하고 어떤 벡터 필드가 있는데 벡터 필드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목표한 대로 이제 가야 되는 그쵸. 벡터 필드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 목표하는 1일 때 모양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어트랙터라고 네. 생각을 하면 잘 생각해봐. 만약 어트랙터 하나만 있는 어떤 벡터 필드가 2D에다가 어떤 화살표를 그릴 텐데 그 화살표가 어트랙터가 하나 있는 화살표예요. 그럼 대충 어떤 모양일까? 대충 이렇게 가는 모양이 있겠지.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초반에서 어떤 분포에서 여러 가지 이니셜 컨디션으로 이렇게 해서 출발해서 쭉 가는 그 그림을 화살표로 우리가 학습을 했단 말이지. 네. 근데 어차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초반엔 좀 틀려도 되는데 그 근처에 가가지고 잘 맞아요. 일로 잘 가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트랙터가 하나 있고 시작점이 대충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물론 여기서 출발하면 전혀 다를 수 있는데 초반은 근데 이 어트랙터의 근처에 갔을 때는 얘나 어차피 여기 수렴하려면 비슷한 데로 거쳐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 거기가 잘 학습되면 네. 초반에 뭐 좀 이상하게 시작해도 결국은 좀 뭐 결국은 서울로 가게 되잖아. 그래서 약간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파이낸스에서 막 이상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벡터 필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이언스 에코노미학 이쪽은 사이언스 학이란 그 인문사회학이고 네, 뭐 그 에라가 말도 안 되는 에라가만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는 여기서 학습하는 걸로 여기로 가는 건 상관. 근데 뭐 개 고양이 사진 만드는 것 정도는 내 생각에는 생각보다 그 개를 만들어내는 다이내믹스가 매우 확보 수준의 벡터 필드였다가 약간 이게 잘 되는 이유가 아니야. 뭔가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학부 때 뭐 이상한 것도 많아요. 뭐 싱귤레러티 뭐 이런 그런 벡터 필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학부 2학년 때 교과서에서 봤던 아주 예쁜 그런 벡터 모양이다 보니까 적당히 해도 다 된다가 뭐 약간 그런 그냥 우리 인생이 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습, 그리고 핵심은 그리고 우리가 꼭 이니셜 컨디션이 아니라 가는 길에도 모든 것들이 랜덤하게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보도 다 벡터필드 학습하는 데 쓰이는 거니까. 네, 그죠. 그림만 이렇게 그려보면 그냥 같은 랜덤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스핀 애들이 일로 가고 여기 스핀 애들이 일로 가고 그게 신기하게 이렇게 된 저것도 신기하다는 거. 네, 그게 신기하다. 두 개로 갈 수 있다고. 되게 브리티가 네. 그래서 이 논문을 좀 띄워줄 수 있어. 그 이제 방금 김 박사가 얘기한 그림이요. 그런 되는 거. 네 페이지 나면 글로베치 리프맨 치고 하는 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또 다른 왜 얘들을 똑같아야 된다는 거 여러 가지 그러면 이렇게 샘플 최소 비율 네 페이지 나면 근데 겹친 애들은 따로 이 비례는 학습을 함으로 해서 얘들 저지하고 일직선으로 실패죠. 그다음에 진짜 큰 문제인데 이걸 선택하는 여기 보세요. 요 그림이 이제 방금 김 박사님 코멘트 한 건데 맨 위에 이렇게 SD로 한 거예요. 네. 마지막 타겟이 좀 맨 마지막 그림이에요. 뭐 보드 그 같은 건데 자 컨버지가 상당히 늦게 일어나잖아요. 터미널 마지막 가서 나타났죠, 그죠?
그다음에 중간 거는 뭐냐면은 디퓨전에서 아까 그 디퓨전에 가져온 플로우를 가져와서 우리 OT를 우리 플로우 매칭을 한 거예요. 앞에 거하고 조금 비슷하죠? 네. 예. 그런데 OT로 가니까 컨버전스가 두 가속도 일어나요. 예. 굉장히 빨리, 그럼 저만큼 시간이 세이브 된 거예요. 근데 아. 마지막 퀄리티는 비슷해요, 그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SE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SE는 뭔가 좀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걸 약간 염두에 둔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 근데 이 OT는 아니 그냥 하나의 꼭대기는 하나야. 그죠? 저한테 그런 이미지를 느껴져요. 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생각했을 때 스토캐스틱 그로 프로세스로 가면 가면 스토캐스틱을 다 다뤄야 돼요. 근데 CME를 풀면 ODE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훨씬 더 디터미스트하게 바뀌어버리는 그렇지.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지는 시합을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컨버전스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다는 거죠. 이 사람들 중에. 여기서 시간 세이브 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끝내도 대충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뭔지 모르잖아, 아직. 그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뭐 인포메이션 세어리 같은 거 제가 스킵했고요. 적절하게 이게 진짜 1등 먹어버리면 아, 그래서 여기 아펜딕스가 왜 안 나타나지? 아무튼 내가 뭐 찾아도 될 거야. 디스트리뷰션 자기가 하는 데를 만드는 그 중요한 거 아니다. 근데 왜 팀을 어떤 뒤에 맨 뒤에 붙어 있는데. 슈에스 X 잘 만드는 거 그리고 너무 지금 X를 잘 할수 있는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기본 입장에서는 교육보다는 바로 아이스 이런 왜 그거를 학습을 약간 쉬운 그러니까 왜 플로우만 가르치지? 네, 플로우 매칭 정말 그냥 좀 직관이 오케이 하는 그래서 자, 네. 이거 이제 지역이 돼 있는 건데, 여기서 미스프린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미스프린트가 있더라고. 한번 뭐 그렇게 있으니까. 이건 됐고. 연속적인 그 1등 보면 안 죽은 자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식이 안 나타나네. 간단한가요? 결국 세상은 위반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라플라스가 옳았어. 그렇죠. 결정론적이야. 웬만한 건 다. 그것도 디베이트가 있었나요, 그때? 뭐 옛날부터 뭐 라플라스 역설이라고 해서 이니셜 컨디션만 잘 측정할 수 있으면 세상의 미래는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 뭐 이게 하다가 뭐 근데 카오스 이론이 나오면서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진짜 약간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다이내믹스 필드에 한 라플라스가 언제 사람이지? 1700? 네, 뭐 그 정도 때 거 약간 느낌이고요. 뭔가 네, 역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라플라스 한참 뜨다가 이제 카오스 이론 뜨다가 이제 SD 이렇게 갔는데 여기선 반대로 SD로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라플라스가 근데 지금 약간 여기 중간에 스킵돼 있는 게 카오스가 없네요. 아, 어떤 다이내믹 그 벡터 필드가 굉장히 이제 카오스 같은 성질을 가진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을까? 뭐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그것도 같아요. 재미난 문제가. 그죠? 그것까지 다룰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나도 그냥 항상 조금 불안불안해. 왜 이게 없을까? 그쵸. 기후 데이터? 그렇지. 네, 기후는 원래 카오스한 성질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건 진짜 예측 불허. 그렇죠. 뭔가 태풍의 경로 이런 것들을 쭉쭉쭉 집어넣은 것들로 생성형 모델 이걸 만들면 과연 다음 태풍 경로를 예측할 수 있을까 하면 그것도 되면 대박이지. 아, 그것이 2026. 요게, 요게 DDT가 아니고, 라운드 T, 라운드 T. 그거, 요게 몇십 프로인데, 이 사람들이 뭐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 다 실수를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그거 잠깐 얘기하면, 또안 배우고 AI인가? 아, 야, 역설 세상 알게 수 없어. 언덕은 예, 분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리는 다 다이나믹스인데. 분리하는 사람도 잘할 요게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죠. 요게. 그런데 요거를 이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이걸 나도 옛날에 이거 했었는데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피직스 하는 사람들이 플루이드 하는 사람들이 이걸 머티리얼 데리베티브 또는 뭐 서스텐션 데리베티브 뭐 우리 수학적으로 당연한 거 이게 뭐냐면 데리베티 요거에 요 PT라는 거 PT라는 거는 XT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T에 대한 이것도 T 함수니까 이게 일종의 토탈 디퍼런스 같은 거 구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이거 한 번 하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더하기 요거를 요 XT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한 다음에 곱하기 뭡니까? DXT 이렇게 이래 되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요것이 바로 델타 필드잖아요. 그죠? 요게 XT 초의 델타티 이게 델타 필드라고 요게 이제 여기 V TOX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 대신에 요거 대신에 이거 빼기 이거를 여기 집어도 요거 대신에 요게 뭘 하면은 BT의 PTOX 빼기 그죠? 요거 이걸 저 집어넣고 정리하면 이게 이렇게 돼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T를 나눠주고 해가지고 꼴이 된다고. 이거 꼴이 돼요. 감사. 그렇게 되요. 그다음 밑에 식을 보면 이게 이것도 그지? 살짝 그냥 가려보세요. 그렇게 돼. 여기에 넣요 요게 라운드 T, 라운드 P예요. 요게 미스프린트. 요거 대신에 저걸로 집어넣고 정리하면 요게 돼요. 요렇게 되니까 이 OD를 보면 요게 이제 플로우로 요게 이제 이동한 포지션이죠. 요게 PT잖아, 그지? 이러니까 요게 확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우리 이 확률에 대한 이 방정식 하고 플로우에 대한 방정식 두 개를 연입으로 시스템으로 풀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보면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5 이렇게 이걸 연립으로 풀고 with 이니셜 조건이 그다음에 요거의 이니셜 조건 요거 이니셜 조건이 요거는 이거고 그죠? 조건 그럼 요건 요거고 이 이니셜 조건을 이거 풀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요거 다 아니까 요거 이제 다 이게 학생이 된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요 조건을 집어넣어 갖고 요 OD를 풀어서 뭐 여기를 집어넣고 요거 이거 조건에서 풀면 되잖아요. OD 두 개를 푸는 거예요, 시스템이. 두 개를 풀면 결국은 우리가 터미널에 가면 이걸 계산할 수 있죠. 이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요 데이터하고 이것이 Q하고 epsilon하고 굉장히 괴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복합 좀 골치 아프고 나도 골치 아프는데 그 다음 파트에 이 사람이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다. 알고 이거 계산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근데 이걸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소위 말해서 허친슨 알고리즘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굉장히 이 사람이 슬로프하게 썼어. 우리는 여기까지 보고 나도 끝내.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이해하면 돼요. 좀 우리가 티어레티컬하게 자 이걸 알잖아요. 이 보고 쓸 때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이거 조기조기 안다고.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어디 시스템 풀면 되잖아. 그지? 앞에 거 풀고 이거 집어넣고 뒤에 거 풀고 집어넣고 이게 된다고. 어디 다 풀어. 딴딴해도 돼요. 먼저 어디 싹 풀고 집어넣고 앞에 다 풀고. 끝난 거라고. 근데 세어레티컬 다 됐죠.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게 다이버전스 이게 이래서 허친선 알고리즘을 썼다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슬로우표를 썼어요. 저도 이거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근데 이거 스킵하다 이게. 나중에 작업하다가 얘들 알고리즘 뜯어보고 또 그대로 쓰면 돼. 허친선 알고리즘의 페이퍼, 이 굉장히 유명한 페이퍼예요. 어. 그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 베리언스도 잡으면서 잘 하는 에스티메이터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세월이 이거 끝나버린 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로그 값을 계산합니다. 로그 P1 터미널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그게 이거다. 이거. 데이터에 데이터. 그래서 이걸 근사식으로 보는데 이게 바로 뭐하고 관계하면 또 아주 유사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가우시안 어프로시메이션 때.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세월이상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저거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친사하고 쓴다. 그 각자 알아봤어요. 나 이거 굉장히 슬로우해. 그 마음에 안 들더라고. 우리가 엔지니어 페이퍼를 볼 때 우리 수학자잖아. 아주 크리티컬하게 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따라가다 보면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어. 그 다른 분야인데 이 정도 아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근데 하여튼 이 뒷부분이 요 다음에 뭐 어쩌고 리버스 풀고 아주 슬롭해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했나 하고 이 거치선 알고리즘 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더라고. 뭐 별로 이렇게 불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미스프린트예요. 라운드 T라는 거. 그러면 이 논문이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 놓고 이제 디스커스 좀 해보죠. 네. 끝이요, 끝. 네. 아, 감사드리고 일단은 질문 있으면 한 한두 개만 더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말에서 샘플링 하는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 제너티브 모델이 학습이 됐어요. 여기서 노이즈로부터 개의 그림을 만들 수 있고 고양이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게 그래. 학습이 됐어요. 네, 저는 이 모델을 가지고 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저는 점을 어디에 찍어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어떻게 만들어야 개를 좀 처음에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런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감사. 노이즈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가장 심플한 여기서 셀프를 뽑잖아요. 네. 여기서 뽑거든. 여기에 대한 룰은 없는 것 같아요. 랜덤 샘플. 뭔가 그러니까 저는 개를 더 뽑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 쪽에 웨이트를 더 주는 거? 약간 감사봐. 컨디셔널 그래도 원래 조건은 플로 이퀘이션은 크라이어에 한 번 더 하게 이런 걸 생각하자 이거지. 네, 그렇죠. 그럼 되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컨디션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 차트 아키텍처 잘해야 되거든. 네. 어느 스텝에서 요 컨디션을 집어넣으면 두개 합칠 수 그러니까 두 개의 분포를 뭔가 연결시킬 수 있는 요거 넣으면은 고양이 훈련했지만 네. 개로 바꿀 수 있어. 이거 훈련된 거를 잘 해서 네. 될까? 그게 CS 사람들이 네. 멀티 모듈 할 때 네. 모듈을 바꿀 때 그거 하더라고. 근데 일단 이론은 매우 단순하잖아요. 네. 그렇다니 코드도 단순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가 안 뜯어봤지. 다 뜯어봤죠. 뜯어봤어. 복잡해요, 간단해. 토치할 줄 아는 클래스 한 두세 개만 더 만들고 비싼 저희 끝나는 건가요? 자, 우리 이제
플로우 매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랑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러면 당장 이제 여기서 끝나면 이제 그냥 재미로 끝나는 거고 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학부생들 비롯해서 뭐 조 박사님 나중에 혹시 코드 좀 쉐어할 수 있으면 잔디에 올려주시면은 그 좀 다운받아서 깃허브에 좀 해보는 거 일단 추천. 해보기 전까지 사실 또 다른 거니까. 좀 심플한 이벤트 하는 거. 그렇지. 심플로 이그젠플로 하나. 하면 되겠네. 언제 할래요? 간단한 인포멀 설치다. 그러니까 플로 이해한 건 아니고. 그냥 그거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예제 하나 보여주니까 길게 말고 한 20분 한번 해주십시오. 1월 중에 한번 합시다. 좋다. 너무 갔다 왔어. 네네네. 그러면 한번 해서 그냥 궁극적으로는 각자 여기에 지금 다 본인들이 하는 분야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써먹을 수 있을지 좀 어차피 디퓨전 모델의 세상은 끝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이 빨리 새로운 게 왔을 때 먼저 타는 사람이 충분히 그래서 김현 박사님은 뭐 특히 싱글젤 좀 생각해 볼 거예요. 고민이는 좀 웨어러블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왠지 나는 퍼저리티 이퀄런스도 보고 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팟캐스트 또 인베딩이라는 걸 또 쓰면은 또 다이내믹스가 바뀌니까 뭔가 계속 입장을 하는 게 이제 하라고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니까 생각하시고 그리고 finally yeah today the seminar was in Korean but next Monday 11 a.m. we have another special seminar from the Dr. Kim from Duke University. You can check the seminar title and abstract. It'll be in English. Okay, so you two guys, if it's Korean seminar, it's optional. Okay, good. So that's why Olive and Brenda are missing. Good. Okay. So then let's thank the speaker one more time. Today's lunch menu is pizza and chicken because Professor Chen chose it. Okay.